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 2, 3, 4동 신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과 최악의 폭우로 인명사고와 큰 수해를 입은 우리 시의회 자매의회인 경북 포항시의회와 포항시민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모처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공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가 역대 최고라고 평합니다. 지금 기후변화, 물가 상승, 불안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가 경영과 경제 회복의 비전을 하루빨리 제시하여 국민이 더 이상 국가를 격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선 8기 조용익 부천시장에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공원, 부천아트센터, 영화의 거리, 안중근 공원 등 시청 일대 특화거리 조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 인구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월 말 기준 내국인이 80만 명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 관광산업은 부천 시민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 시민들이 부천시를 방문하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지난 5월 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관광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몇 년간 부천시의 관광산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관광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연계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 거리, 의정부 행복로는 과감한 행정으로 인해 도보 중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천시도 가능합니다. 부천시청 인근에도 중앙공원, 부천아트센터, 영화의 거리, 안중근 공원, 그리고 상권까지 도보 중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외지인 관광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자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촉구합니다. 이에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청계천에서 삼천공원까지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동에서부터 삼청동길 북촌까지 1.5k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고 한옥 밀집 지역인 북촌 일대가 보행자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행복로는 의정부역 교차로에서 타발 교차로까지 600m 거리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던 중심 도로에서 각종 조각상과 벤치, 하늘 높게 뻗은 소나무들과 공연장, 그리고 인공 연못, 실개천이 어우러진 쉼터로 변모했습니다. 이 행복로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도심 명소로 의정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의 과감한 혁신을 부탁드리며 관계 부서에 조속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약속 이행 및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시청역 중동 힐스테이트 상가 기부 체납권은 우리 시가 용적률 상향 주권으로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2022년 2월 부천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부 체납받은 중동 힐스테이트 상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기부 체납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광역동인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시민들과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전임 시장 임기 말에
갑자기 상가 2층은 시청 외청 부서 입주를 하고 상가 3층은 추가로 매입해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겠다며 시의회에 공유자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여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행정자산인 공유자산을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활용 계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이 공간에 대한 관리비를 총 3,100만 원 납부하였고, 지난 3월 체결된 리모델링 설계 용역 역시 1개월도 안 된 4월에 중단 요청을 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신중동 주민들과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집행기관의 실속만 챙기려는 행정의 시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습니다.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전환을 2024년 2월 시행 예정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일반동으로 전환할 예정이니 또다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할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의 무사 안위를 넘어 복지부동으로 지적받을 수 있으니 빠른 대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현재 인구 13만의 신중동 청사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르신들까지 청사 방문은 1층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 외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신속히 검토하셔서 관공서로서의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때까지 신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반동으로 전환을 이유로 2018년부터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역 현안을 회피하지 마시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선거 전과 후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부천 영화제를 왜 개최하는지 모르겠다,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부천 영화제가 한여름 단 열흘 개최되는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개인의 돈이면 이렇게 안 쓴다. 기업체 같으면 이미 문 닫았다. 누구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모두 쓴소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달라며 역정을 내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2022년 부천 영화제 개최에 따른 수입 지출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부천 국제영화제 2022년도 수입 예산 총액이 63억 원이며 이 중 보조금은 48억 원으로 77%이며 자체 수입은 15억 원으로 23%입니다. 보조금 총액 48억 원의 구성을 보면 시비 34억 원, 국비 7억 원, 도비 7억 원으로 이 중 부천시 시비가 보조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수입 총액 15억 원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바 후원 수입 6억 5천만 원, 관객 입장 수입 2억 7천만 원, 행사 수입 1억 원, 행사 지원금 2억 4천만 원, 영화제 기금 1억 원, 그 외 이월금 등이 1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다른 지자체 영화는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1년도 영화진흥위원회 발간 자료 지자체 지원금 기준 현안에 따르면 부천은 70.31%, 전주 67.79%, 부산 42.72%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영화제가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고 매년 예산 편성액은 상향하고 있고요. 수입 재원 비중도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제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홍보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제 사무국 지출 예산은 총 63억 원으로 영화 콘텐츠 진흥 사업은 38억 원, 인건비 20억 원, 운영비와 예비비 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인건비 20억 원은 사업비 38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향후 영화제가 해가 거듭할수록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체 사업비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사무국의 덩치만 키울 뿐 아니라 본연의 영화제 성공 개최에 그에 따른 부천시 홍보 역할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영화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 판타스틱 영화제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면 해외 홍보비가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홍보물 디자인 제작, 각종 광고, 영상 제작, 프레스 운영에 3억 6천이 지출되었습니다. 과연 3천만 원으로 어떻게 국제 영화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제 영화제는 단순히 허울뿐이고 사무국에서도 국제 영화제에 대한 도약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 영화제 개최와 영화제 집행 결과를 보면 영화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외면, 지역 상권 참여 연계 미흡, 관외 유입 관객의 부천 지역 내 소비가 부진합니다. 상영관 주변의 상권마저 영화제 개최 체감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부천 영화제는 일회성 소비적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 미디어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영화제 예산 규모 변화 및 특별감사 요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제1회 영화제에서 14억에 불과했던 예산은 점차 늘어 2012년 39억 원, 2019년에는 55억 원, 2022년에 와서는 63억 원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영화제 개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오히려 더 증가한 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영화제 항목별 지출 예산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지시하여 영화제 관련 보조금을 포함한 총 지출 예산과 기부받은 물품 처리 등 영화제 운영 전반에 대하여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집행과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일부 마니아층에 한정된 부천 영화제를 과감히 폐지하여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미래 혁신도시 부천에 시급한 예산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 영화제를 존치하겠다고 하면 개최 시기를 경년제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